안녕하세요.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네, 오연호입니다. 3월 16일 목요일 밤 오연호의 대선 열차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또 두 차례 뵙네요. 조금 아까 녹화 방송 여러분 보셨죠? 네, 문재인 캠프에 영입된 김상조 교수랑 제가 조금 아까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재벌 개혁을 좀 제대로 할 것 같습니까? 네, 김상조 교수는 확실히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오늘 처음부터 다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녹화로 계속 틀어줄 수 있으니까요. 그때 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삼성의 저격수 또 경제민주화의 를 주창하는 경제학 교수였죠. 김상조 교수가 문재인 캠프의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여기에 합류를 어제 했기 때문에 제가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의 대선 열차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황교안 국무총리가 어제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지요. 그렇다면 그동안 황교안 총리를 지지했던 표들은 다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일단 어제 오늘 여론조사 결과들이 쭉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네, 홍준표 경남지사가 첫 번째 수혜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안희정 충남지사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될 분 정리되고 특히 또 5월 9일로 본격적인 대선 날짜가 잡혔기 때문에 이제 대선판이 본격적으로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본격적으로 출렁이고 있는 대선판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짱돌님 오셨네요. 밤 9시 30분에 오연호의 대선 열차를 실험한 지 오늘이 27회째 되는군요. 이 모든 것을 짱돌님이 카운팅하셨어요. 근데 우리 오마이TV가 오늘 이제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매일 밤 9시 30분에 하는 것은 오늘로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가끔 9시 반에 올 수 있지만 매일 밤 이렇게 평일에 하는 건 오늘로서 마지막이고요. 본격적인 대선판이 벌어졌기 때문에 대선 현장이 가장 뜨겁기로 따지면 주로 낮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연호의 대선 열차가 내일부터는 낮 시간으로 게릴라식으로 편성이 됩니다. 오마이TV 스케줄 창에 보면 이제 쭉 나와 있을 텐데요. 내일은 일단 오후 1시 30분부터 종편 TV 토론이 있죠.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의 TV 토론. 이 TV 토론이 3시 10분에 끝나는데 3시 10분에 끝나자마자 오연호의 대선 열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일 TV 토론을 평가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이렇게 편성되는 오연호의 대선 열차는 이번 시간이 마지막이에요. 좀 아쉽습니까? 가끔 또 저녁에 막 행사가 있을 때는 대권 주자들이 저녁에 주로 할 때는 제가 또 저녁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불쑥불쑥 여기 불쑥 저기 불쑥 이렇게 나타나도록 할 거고요. 특히 이제 다음 주 중반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본격화되죠. 3월 22일 날 전국 동시투표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장윤선 기자랑 박종호 기자랑 제가 한 팀이 되어서 대선 열차를 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9시 30분 매일 밤 하던 이 대선 열차가 낮 시간으로 그리고 오마이TV에 전반적으로 확장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은님도 출발 대선 열차 해줬는데 이제 막 익숙하게 됐는데 매일 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낮 시간으로 또 전반적으로 확장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좀 많이 좀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그동안 제 목소리를만 들었던 분들, 오연호랑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주로 전화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여기 써 있습니까 지금? 010-2058-5509입니다. 010-2058-5509. 물론 본인이 하시고 싶은 얘기를 좀
미리 준비해놨다가 이렇게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전화를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전에 오늘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를 잠깐 볼까요? 자, 여론조사가 출렁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리얼미터가 어제 조사에서 발표한 거죠. 네, 문재인 후보가 37.3%, 안희정 후보 16.8%, 안철수 후보 12%, 이재명 후보 10.3%, 홍준표 7.1%, 유승민 4.8%. 이게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가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발표된 여론조사죠.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황교안 총리를 지지하던 표가 어디로 갔을까? 이걸 한번 또 그림으로 볼까요? 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첫 번째 수혜자가 홍준표 경남지사인데,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나올 텐데 32%를 가져갔어요. 이게 이 그림상에서 보면 제일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많이 가져갔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황교안 총리의 보수표를 100% 정도 못 가져갔다는 거, 이거는 또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등은 하긴 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게 홍준표 지사의 아마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희정 충남지사가 14.9%를 가져갔네요. 이게 상당히 많은 표입니다. 그리고 유의미한 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이 안철수, 남경필, 손학규, 유승민 이런 순인데요. 특히 할 것은 문재인 후보가 1.6%밖에 가져가지 못했다는 것. 네, 이거 굉장히 안희정 후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안희정은 무려 14.9%를 가져갔지만 문재인 후보는 1.6%밖에 가져가지 못했다는 거, 이게 의미심장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걸까요? 우리가 표로는 준비를 못했는데 조금 아까 YTN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YTN 여론조사 결과는 상당히 좀 달랐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31.4% 인데 비해서 안희정 후보가 상당히 상승해서 20.2%가 되었네요. 네. 나머지 후보들은 뭐 비슷합니다만, 아까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안희정과 문재인의 격차가 약 20%가 넘었는데 말이죠. 오늘 저녁 6시 30분에 발표된 YTN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문재인 31.4%, 안희정 20.2%, 이렇게 1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이 얘기는 뭘까요? 황교안이 없어진 판에 다시 안희정 후보가 득을 보고 있다. 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안희정 후보가 본격적으로 전에 상승세를 탔던 것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나 불출마하겠어 이렇게 선언할 때였죠. 자, 이제 탄핵이 선고된 이후인 상황,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나 안 출마합니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다시 안희정 지사의 상승세가 지금 눈에 띄입니다. 그동안 하락세에 있었던 안희정 지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캠프가 상당히 그래서 고무되어 있고요. 이런 추세로 가면 역전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직까지는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이번에 경선에 참여할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문재인 후보의 한 20% 전후로 뒤지고 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민주당 후보 지지 적합도 조사에서, 이번 YTN 조사에서 오차 범위 안에서 엎치락뒤치락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선거인단 내 구성과 규모, 이게 또 관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변성준 씨, 네, 오마이뉴스에서 직접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전세골 씨, 밤 9시 반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니까 좀 아쉽습니다. 네, 그래도 밤에 녹화 방송 잘 보겠습니다. 아, 전세곤 씨는 이 도쿄에서 하니까 더 아쉽겠네요. 네. 이따가 전화로, 오늘은 전화로 받습니다. 010-2058-5509 전화로 목소리 들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준성 씨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아쉽습니다. 이제 밤에 볼 게 없네요. 아, 근데 이제 밤에 특별한 막 대선 이벤트가 있을 때는 제가 또 밤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오마이뉴스 편성표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연호의 대선 열차가 게릴라식으로 편성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안희정 후보의 상승세 일시적인 것인가, 과연 지속이 가능한 것일까? 자, 최근에 안희정 캠프의 멘토단으로 들어간 박영선 의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기차에 있어서 아하, 네. 그렇군요. 말씀이 잘 안 들리는데 조금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네네. 자, 기차 어디 다녀오십니까? 오늘 전주 갔다가 지금 서울로 가는 길입니다. 네. 아, 그야말로 대선 열차를 타셨군요. 예. 네네. 자, 오늘 YTN 여론조사 보니까 안희정 지사가 20.2%,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네네. 보셨습니까? 뉴스? 네, 들었습니다. 예. 네, 자, 일단 일감으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첫 번째는 제가 1차 목표가 20%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멘토 단장을 맡으면서 일성을 했는데요. 네네네. 일단 그 1차 목표를 이루어서 제가 조금 마음이 약간 가벼워졌다고나 할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20%를 넘어섰다는 것은 네. 결국은 그 단순 지지도에서 문재인 후보와의 격차가 네. 이제 한 자릿수로 접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25%가 되면 이것은 역전이 확실하다는 사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현상이죠. 네. 자, 근데 이제 오늘의 이 상승세가 일시적인 것인가, 지속적인 것인가? 혹자는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가 불출마를 선언하여서 반짝 반사 이득을 얻은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이후에 네.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네.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그 상승 효과가 이제 그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황교안 대행의 불출마 선언에 따른 효과는 네. 아마 이것이 이제 어제 조사를 한 것일 텐데요. 네. 어제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네. 하루 이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하, 그렇군요. 네. 네. 자, 근데 오늘 YTN 조사를 보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는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만을 그리고 경선에 참여할 사람을 볼 때는 여전히 격차가 많이 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여론조사가 의미하는 것이 네네. 그 민심과 당심의 차이,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론조사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황교안 그 대행이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네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라이벌 후보는 안철수입니다. 네. 그런데 안철수와의 1대1 구도를 볼 때 네. 안희정 후보만이 50%를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네.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의
그 대결에서 네, 40%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당 입장에서는 네,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될 경우에는 음, 대선 본선 경쟁에서 매우 불안한 후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정권 교체를 위하고 본선 네,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안희정 후보를 탄생시키는 것이 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훨씬 더 네. 본선에서 확고한 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아까 네, 이제 25%를 넘으면 확실하게 역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25%의 의미는 뭔가요? 25%가 되면은요, 네,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지금 29%에서 31%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안희정 후보가 25%가 됐을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 지지율도 25%대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지점이 아하. 25%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그때를 이제 당연히 안희정 캠프에 계시니까 희망적으로 보겠습니다만 네. 그때 골든 크로스 그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예상하시나요? 저희 캠프 입장에서는 다음 주 정도에 그렇게 나타나면 굉장히 희망적이다라고 보고 있죠. 네. 네. 예, 네. 다음 주에도 이제 TV 토론이 몇 차례 예정돼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토론이 거듭할수록 이 역전이 될 수가 있겠다 이런 판단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을 넘기면서요. 네. 이제 드디어 이제 그 경선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이 음.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네. 진지하게 성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오늘 전주를 갔었는데 네. 전주에서도 네, 네. 대체적인 반응이 그랬습니다. 네. 그 탄핵이 되기 전까지는 뭔가 선명한 사람이 훨씬 더 관심에 눈에 들어왔는데 네. 이제는 생각해 보니까 그 선명성보다는 음. 보다 포용적이고 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더 네. 방점이 찍힌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었습니다. 아하. 예. 그러나 이제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더 준비된 후보 이렇게 준비가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준비된 후보라는 데는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네. 최근에 그 문재인 후보 측의 영입 인사들을 보면은요, 네, 네. 이게 과연 준비된 후보인지에 대한 많은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요. 네. 들어오는 사람마다 구설수의 설화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문재인 캠프가 지향하는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가 네. 또 다른 어떤 그 뭐 예를 들면 외교안보 정책이라든가 또 다른 그런 정책적인 면에서 네. 너무나 그 국민들한테 혼선을 줄 정도의 극에서 극을 달리는 분들을 그 영입을 무차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런 부분이 오히려 저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내일 종편 TV 토론이 있는데요. 뭐 다 밝힐 수는 없겠지만 내일의 전략은 어떤 겁니까? 그 전략은 내일 지켜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TV 토론 한 후에 또 연결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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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열차 안에서 연결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박용선 의원과 그야말로 대선 열차네요. 열차 안에서 직접 이렇게 또 연결을 해봤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아까 전화번호를 제가 말씀드렸죠. 010-2058-5509. 네, 이 번호로 하면은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서진님, 오늘 밤이 마지막 밤 대선 열차라니. 마지막은 아니고요. 매일 밤 이렇게 하는 거는 정기 편성하는 거는 마지막이고. 이제 오연호의 대선 열차가 낮 시간, 밤 시간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 대선의 뜨끈뜨끈한 현장으로 바로 가서 또 그 이벤트가 막 벌어졌을 때 이거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어서 이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은동규님, 안녕하세요. 네, 촛불 집회마다 꼬박꼬박 생방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촛불 집회는 이제 그렇죠. 이번 주는 쉬고 다음 주에도 합니다. 25일하고 4월 11일에도 오마이TV가 취재하나요? 당연히 우리가 합니다. 네, 전화가 하나 걸려왔군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저는 광명에 사는 네. 이광근이라고 하는데요. 네, 광명에 사시네요. 저도 한때 광명시 하안동에 산 적이 있습니다. 예. 자, 오마이TV 가끔 보시나요? 예, 뭐 주로 많이 봤었죠. 네, 최근에도 뭐 네. 오늘 마지막이라고 그러시네요, 저녁은. 저녁 시간에 이렇게 이제 매일 네. 하는 거는 네. 네. 저녁에 가끔 보셨습니까? 네, 거의 그렇군요. 빼놓지 않고 보는 편입니다. 네, 네, 네. 네. 자, 오늘 이제 전화 연결하면서 지금 대선판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네네. 뭐 특정 후보에 대한 마음을 지금 두고 있습니까? 아직 못 정했습니까? 저는 두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후보를 지지하시나요? 밝힐 수 있다면? 저는 글쎄요. 저는 문재인 후보 지지하는 편인데요. 네, 네. 자,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아까 그 박영선 의원 얘기 들었습니까?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네. 얼굴을 같이 보고 있어서 네, 네, 네. 중간에 끊겼거든요. 자, 어떤 점에서 문재인 후보가 마음에 듭니까? 그 준비가 제일 많이 됐다 그러나요? 어떻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뭐 친노라고 봐도 뭐 가문이 아니거든요. 네, 제가 네, 네, 네. 출생지가 또 음. 전라남도 광주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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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모님은 아직도 광주에 계시고요. 음. 또 서울에 올라와서 네. 지금 저희가 삼형제가 또 서울에 같이 올라와 살고 있어서 네, 네. 지역적 정서로 보면은 광주 쪽에 가깝죠. 네, 네, 네. 가까운데 네. 친노적인 성향도 있다 보니 뭐 안희정 지사나 네. 또 문재인 전 대표 이런 쪽을 지지하는 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네. 준비를 또 많이 하셨잖아요. 그동안 나름의 준비를 많이 하셔서. 네, 네. 근데 저는 네. 요즘에 이렇게 서로 격화되어 있잖아요. 네. 서로 굉장히 격양되어 있는데 네. 제가 오늘 회사에 저는 뭐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회사에 출근을 오늘 해서 좀 일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네. 또 걱정도 되고 최근에 TV 토론 보니까 네. 뭐 김종인 씨나 안철수 씨, 뭐 손학규 씨 이렇게 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네. 그리고 또 댓글들도 보면 굉장히 또 격앙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뭘까? 또 우리 또 방금 말씀하셨던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친노하고는 굉장히 좀 거리감이 있었던 분이잖아요. 네, 네, 네. 또 그런 분이 또 이렇게 안희정 지사 쪽에 가서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네. 선거는 선거구나. 네. 좋은 과정으로 서로 화합하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런 자기가 생각이 지지할 들어요. 후보를 지지하겠지만 서로 선의 경쟁을 하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광명시에서 사시는 분이 이렇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네. 이제 짱돌님이 질문하셨어요. 오연호는 그러면 낮과 밤으로 방송을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딱 시간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낮에 중요한 일이 있다 하면은 방송을 하는데 내일 낮에 TV 토론 있죠? TV 토론 더불어민주당의 네 후보의 TV 토론 직후에 오연호의 대선 열차가 내일 이제 시작되는 그런 컨셉으로 하겠습니다. 또 밤에 중요한 일, 또 특별 인터뷰 이런 것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마이뉴스의 모든 프로그램이 대선 열차 프로그램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장윤선 기자, 박종호 기자, 제가 함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만호님, 제발 적폐청산과 촛불혁명을 완성할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오마이TV가 역할을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전화 주실 분들 있으면 전화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이 함께하는 대선 열차 지금 여러분들과 칙칙폭폭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분 또 한번 전화를 제가 준비된 분을 한번 해볼까요? 네. 아까 이제 유상욱 씨는 박영선 의원의 인터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얘기했네요. 저는 문재인 후보가 더 깨끗하고 적폐청산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희정 후보는 불안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런저런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환영합니다. 자, 안희정 후보의 이 상승세가 과연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가? 네, 다시 이분 전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텐데요. 노혜경 시인인데 전에 참여정부에서 국정홍보 비서관을 하셨죠. 최근에 안희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아까 전화 연결이 됐었는데 지금 전화를 조금 안 받고 있네요. 네. 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전화 주셔도 됩니다. 네, 오늘은 아까 제가 전화번호 연결이 됐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노혜경 시인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부산입니까? 서울입니까? 서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네, 제가 페이스북 친구입니다만 요새 보니까 안희정 후보를 열심히 지지하고 계시더군요. 네, 되게 좋아해요. 지금 우리 오마이TV 화면에 네.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그 페이스북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저 오마이뉴스 화면에요. 네네네. 잠깐만요. 제가 무슨 다른 일 하다가 와가지고. 그냥 전화 통화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예, 알겠습니다. 소리가 겹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도 안희정 후보도 모두 그 참여정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후보입니다. 네, 그렇죠. 예. 네네네. 그래서 참여정부에서 국정홍보비서관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이 민주당 경선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해야 될까 고민이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고민이 좀 많았어요. 사실은 네. 그 김부겸 후보하고 네. 저 박원순 후보까지 포함해서 네. 다 정말 훌륭하고 아까운 분들이잖아요. 네네네. 아니면 이 좋은 분들이 이 시기에 몽땅 한꺼번에 다 등장을 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아하,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여러 후보를 눈여겨봤는데 네. 자, 언제쯤 이번에는 안희정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언제쯤 들었습니까? 예, 다 훌륭하신 후보들이지만 저는 이 대선에 참여하겠다라는 안희정 후보가 대선에 참여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전부터 네. 대선 좀 출마해주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렇군요. 자, 네. 댓글에 이생망 후보가 잘생겨서 좋아해요라고 했는데 설마 그래서 좋아하시는 거는 아니겠죠? 네. 저 잘생긴 걸로 말하면 저희 남편이 더 미남이에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네. 둘 다 참여정부와 연관이 있는 문재인 안희정인데 왜 문재인보다는 안희정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어떤 나라로 만들어 가고 싶은가 하는 네. 저의 기대도 있고 후보가 제시하는 나라의 상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어떤 종류의 국가를 만들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림들도 좀 이제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그냥 국가라고 하는 게 제가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책에 나오는 뭐 이렇게 유토피아라든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책에 나오는 뭐 홍길동의 율도국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 가운데서 가장 멋진 모습을 꿈꾸면 네. 그 나라가 노래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네. 차츰 정치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국정을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국정에 참여했던 경험이 그 이후로 국가를 바라보고 정부를 바라보는 관점에 네.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줬어요. 네, 그런 변화의 결과 네. 그 안희정이 꾸는 꿈과 제가 꾸는 꿈이 네. 기준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 꾸는 꿈이 가깝다. 네, 근데 가깝다. 이제 뭐 같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한때 20% 이상 상승하다가 네네. 대연정 발언과 이른바 선의의 발언 이때 이제 좀 주춤하거나 하락을 했단 말이죠. 대연정 발언 때는 하락했다기보다 오히려 상승을 했고요. 네. 그 선의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역풍을 올라가다가 그냥 대가 좀 꺾였죠. 네, 네. 그때 뭐 마음이 아팠나요? 아니면 좀 이해가 됐습니까? 아니 저는 그 선의 발언을 사람들처럼 그렇게 솔직히 그렇게 뭐 아주 기분이 나쁘다거나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았거든요. 네, 네, 네.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의 최선이고 자기가 정당하고 네. 자기가 올바르고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네. 나는 정말 나쁜 놈인데 내가 하는 짓은 몽땅 악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1%도 안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록 박근혜라고 하더라도 지는 지가 하는 일을 선이라고 했을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사람의 저희 행동의 의도가 선이다 악이다라고 굳이 따질 이유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결과만 보고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이제 선한 의도로 나쁜 짓을 했으면 그게 나쁜 짓이 아니고 뭐 악한 의도로 좋은 일을 했으면 그게 좋은 일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로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 네. 뭐 그건 의도를 추정하는 건 연애할 때나 하는 거지. 네. 자, 지금 여러분은 때문에요, 이제 저는. 예. 네, 여러분이 지금 참여정부에서 국정홍보 비서관을 하셨던 노혜경 시인의 목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만, 네, 자, 근데 오늘 설명을 덜 했는데. 네? 설명을 덜 했는데. 네네네. 예, 네, 그래서 하세요 마지막으로. 별로 그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줄 몰랐는데 네네네. 사람들이 뜻밖에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저도 나중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네. 아무리 그래도 이 탄핵의 와중에 그 박근혜한테도 선의가 있었을 거고 네. 자기 나름으로는 이 법과 제도가 안 따라주니까 편법을 하겠다고 하는 짓을 했다라는 말이 사람들한테 쉽게 그렇게 이해되고 가닿는 말은 아니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저녁에 그 YTN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20%를 네네. 다시 넘겼더군요. 예. 자, 이게 그 황교안의 불출마로 인한 반짝 상승세인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지속적인 상승을 가져올 것인가 예측이 분분한데요, 전문가마다. 예, 노혜경 시인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저는 그 처음에 선의 발언 때문에 대가 확 꺾였을 때 네. 12%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반등하기 시작을 하면 네. 뭐 수월하게 20%까지는 갈 것이고 그리고 박영선 의원 말씀처럼 25%를 찍게 되면 그때는 해볼 만한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역시. 네. 예, 그래서 저 13% 정도가 되었을 때 솔직히 좀 긴장했었거든요. 안희정이 지금 시기에 등장을 하는 게 우리나라로서는 참 좋은 일인데 네. 이게 안 되나? 그런 걱정을 좀 했었어요. 네. 예, 근데 거기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그 보합을 유지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걸 보면서 그 황교안은 당연히 그만두리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저 출마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황교안 그만두고 뭐 등등 하면서 그 갈 곳 없는 중도 보수들의 마음이 안희정한테로 오지 않겠냐라고 예측하고 있었어요. 네. 예. 자, 조금 아까 한 독자가 댓글에 조형제님이 안희정은 구체성이 없는 것 같고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데 뭘 보고 지지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조금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좀 들리던가요? 어떻던가요? 주변에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에게서 참 많이 듣는 언어는 대체로 정치공학적인 언어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공학적으로 이야기하는 말들은 참 알아듣기가 쉬워요. 워낙 오랫동안 우리가 거기에 젖어 있었으니까요. 근데 어쨌거나 안희정은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패러다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철학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철학을 얘기하면 왠지 좀 학생처럼 보이는 경향도 있어요. 네. 제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무슨 철학과 대학원생처럼 얘기를 한다고 놀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좀 뭔가 이 정의로운 얘기 혹은 뭐 가치관에 관한 논쟁 이런 것들을 좀 부끄러워하는 경향도 사실은 좀 있고 네. 좀 어쨌든 어색해요. 익숙하지가 않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좀 구체성이 떨어져 보이는 건 확실히 있고요. 네. 그다음 이런 점도 있어요. 안희정이 지금 우리가 길게는 70년, 짧게는 한 30년 동안 이것이 올바르다라고 생각하고 추진해왔던 국정의 방향을 좀 미세하지만 그래도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방향으로 끌고 싶어하는 열망이 굉장히 커요. 그렇군요. 근데 오늘 정책 발표할 때도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 때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에너지 문제라든가 온갖 종류의 차별 문제라든가 네. 온갖 종류의 것들에서 우리 사회가 지금과 같은 방식의 승자 일변도 그리고 성장 일변도 이렇게 가지 않고 자연과 공존하면서 인간과 공존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네.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이름 속에서 탐구를 했었어요. 그렇군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너무 낯선 이야기였거든요. 네. 자, 근데 이게 네. 정책 발표에서 등장하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좀 좋은데, 근데 그렇게 큰 틀에서부터 일단 도면을 그려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네네. 구체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정책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발표를 좀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발표한 정책 중에 이제 10년 일하면 1년 안식년제 전 국민. 네네네.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본적으로는 네. 상당히 참신하고 그리고 참 뭐랄까 불감청 이언정 고소원인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거는 정말 돈 많은 대기업에서나 할 수 있지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안 된다라든가 그러면 직장 안 다니고 있는 무직자, 비정규직, 네. 또 일용작급직, 자영업자, 주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든가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안희정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사람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희정 후보가 아마 오마이뉴스 모델을 배웠을지 몰라요. 우리는 5년 일하면 1개월 쉬고요. 10년 일하면 2개월 쉬고 15년 일하면 3개월을 쉬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건 휴가 개념이고요. 네네네. 이게 이제 굉장히 근원적으로 다른 개념인 게 한 달을 쉬게 되면 사실은 한 달의 대체 인력이 사실 정말 단기 비정규직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심지어는 대체 인력 없이 다른 사람들이 일을 나눠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1년을 일을 하게 되면 절대로 그렇게는 안 돼요. 새로운 인력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고용이 10% 이상 늘어나는 건 확실해요. 거기다가 10년에 1년 안식제 플러스 근무시간 단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노동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을 함께 했거든요. 네네네. 노동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기업이, 대기업이 이 작은 기업에게 이 전형을 부리는 많은 부분들을 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제도들도 함께 발표를 했고, 중소기업을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것인가 하는 얘기도 이제 곁들이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노동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 초점을 두고서 만들어지는 정책이라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좀 생뚱맞지 않느냐 싶은데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서로 유기적으로 상당히 관련을 맺고 있어서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네네. 자, 아까 박영선 의원은 다음 주 정도가 되면 25%를 넘을 것이다. 이렇게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했는데 노혜경 씨는 어떻습니까? 낙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한 부분 있어요. 네.
지지도는 저는 상당히 앞으로 25%뿐만 아니라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 경선 선거인단 그 모집은 21일이 마감이에요. 이제 한 겨우 한 닷새 정도 남았죠. 네. 이제 그 사이에 안희정이라면 내가 지금 그 정치적으로 어떤 지형에 있었듯이 상관없이 네. 예, 저 사람을 구심으로 해가지고서 다시 한번 발걷어 붙이고 그 우리나라에서 사는 국민으로서의 삶에 한번 충실해보자. 네. 이렇게 마음을 먹는 네. 예, 정치에 실망했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선거인단에 참여해줄 만큼의 시간 여유가 있는 것일까? 네네네. 이 점이 제가 가장 좀 염려되는 부분이라서요. 네네. 그 안희정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관망만 하지 마시고 빨리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경선 참여 운동까지 함께 하셨는데, 경선 참여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 25%, 30% 넘어가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경선 참여 안 하고 바깥에서만 지지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네. 자, 오늘 늦은 시간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노혜경 시인을 연결해봤습니다. 아까 오마이뉴스 대선 열차 1부에서는 아까 녹화 방송으로 보내드렸죠. 문재인 캠프의 김상조 교수. 자, 김상조 교수가 이제 새롭게 문재인 캠프에 영입이 되었죠.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계속 문재인 후보한테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재벌 개혁의 전도사라고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의 전도사라고 할 수 있는 김상조 교수를 영입해서 아까 인터뷰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왜 오늘은 안희정 얘기만 하냐라고 하실 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거. 전반적으로 오마이TV는 여러 후보들을 다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국제 전화가 하나 걸려왔네요. 받아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쿄의 그 전세곤이라고 합니다. 아까 카카오톡으로 댓글 주신 분. 네. 그 교포라 말이 서투르지만 양해해 주세요. 네네네. 자,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 네네네. 일은 그 일본에서 네. 그 여러 가지 이건 좀 공개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대선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말씀 나누고 싶습니까? 한마디 하신다면? 그 한마디 한다면 그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민하고 있다. 누구를 찍을지. 민주당 내 후보. 네, 민주당 내 후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특히 그 이재명과 문재인 사이에서. 이재명과 문재인 사이에서. 그래, 어떻게 할게 그 이사 겸 이렇게 전화했는데. 네네네네. 뭐 결과가 아니면 다음 기회라도 할까요? 네? 괜찮습니까? 그런 거라도 좋습니까? 네네네네. 자, 이제 고민의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를 기준으로? 이재명의 그 평화 그 안보의 그 생각은 공감되는데. 네. 그 인권적으로는 그 문재인입니다. 역시 그 지금까지 많이 문재인 후보하고 그 장진환 선수의 40주기랑 네네네. 그 뭡니까 3년 전에 그 서울 고가에서 그 분신 처사하신 분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때도 내가 장례식 갔습니다. 서울에서 대맞이 그때 그 가까이에서 조금 보았으니까 그런 뭡니까 마인드 같은 거는 그 문재인 그 사이에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그 민주당 그 해외가 시작했습니다. 그 재외 선거인단 분독이 이렇게 이제 선거가 공고되었으니까. 그래서 민주당 그 경선도 참가하게 되는데 그런 겁니다. 자, 열심히 참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일본에서 전화가 걸려왔군요. 자, 여러분도 전화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전화는 전화번호가 있죠. 010-2058-5509. 자, 여기에 지금 써 있습니다. 화면에. 그걸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보님 댓글에 친일에 기반을 둔 이승만부터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까지 매국노 정권과 부역자들을 반드시 이번에는 없애야 합니다. 이렇게 강한 말씀 해주셨군요. 이꿈님, 이분은 좀 걱정을 했네요. 다음 대통령은 누가 돼도 잘해도 욕 많이 먹을 것이다. 박근혜가 저질러 오는 게 너무 많아서. 자, 전화 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들리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서울에 사는 서울 도봉구에 사는 50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금방 안지사님 지지자분도 했고 한데 저는 네, 옛날부터 민주당 지지자고요. 네네. 지역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시장님을 지지하는. 자,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지금 TV 토론도 몇 차례 했는데. 네. 안지사님이 문재인 후보에게 이런 질문을 했죠. 네. 김종인 전 대표, 네. 손학규 대표, 안철수 대표들이 떠났다. 네. 문재인 후보의 어떤 리더십 부족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떠난 게 안지사님, 문 전 대표님을 떠난 게 아니고 네. 그 민주당을 떠난 거지 어떻게 문 전 대표님을 떠난 겁니까? 네. 안지사님은 당 위주로 정책을 펴야 되고 운영해야 된다. 네. 말씀하시면서 안지사님 지금 민주당 후보로 나오시는 분 아닙니까? 네. 근데 문재인이 싫어서 떠났다 그분들이 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오마이TV를 지금 대선 열차 같은 하나도 안 빠지고 보는데 네. 오마이뉴스가 싫어서 떠납니다. 그러면 오마이뉴스 책임입니까? 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문재인 대표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부당을 떠난 거죠. 그분들이 중이 절이 싫어 떠나면 그게 절 책임입니까? 중 책임입니까? 네. 그리고 네. 어제 며칠 전에 TV 토론에 이재명 시장님이 이웃집 강도 그런 이야기 했죠. 네. 안 기사님이 이웃집 강도도 국민이다. 네. 그런 말씀 하십니까? 네. 지금 국민이 다 이웃집 강도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 맞죠. 이웃집 강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도를 신고하고 처벌을 받고 그분들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건전한 시민으로서 다시 오면은 다시 군 들어오고 다시 생활하는 거죠. 네. 그걸 갖다가 적폐청산을 이야기하는데 이웃집 강도도 국민이다. 네. 국민 아니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네. 통합. 안지사님이 좋아하는 게 있죠. 통합, 민주주의자, 당중심. 교과서 같은 말씀을 많이 하시죠. 네. 국민들이 이거 다 100% 동의하죠. 아마 친박 지원자도 이런 거 다 동의할 겁니다. 동의 안 한 분이. 네. 자,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 전화가 걸려오고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전화가 다시 또 걸려왔는데, 이분은 이주현님. 네, 저는 문재인, 안희정 후보 둘 다 좋아요. 네, 지금은 경선 기간이라 서로 다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자들이 서로 너무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네. 자, 여러분과 함께 전화로 지금 오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전화가 잠깐 아까 걸려왔었는데 다시 끊겼으니까 우리 부산 여론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의 정민규 기자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민규 기자. 네, 부산입니다. 네, 정민규 기자는 이제 오마이뉴스 부산 지역을 담당하는 기자입니다. 자, 요즘 잘 지내고 계시나요?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덕분 아닐 것 같고 대선판이 재미있게 되니까 부산도 좀 역동적으로 막 움직이고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네. 지역 정가도 북적북적하고요. 네. 지역에서도 대선과 관련된 지역 정치인들의 활동도 부쩍 활발해지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화면에 그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의 여론조사를 잠깐 한번 보여줄까요? 아까 우리가 그 여론조사 표가 있었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부산, 경남 지역에 지금 그 전에 비해서 지금 민주당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추세라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 그게 흐름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확실하게 부산의 민주당의 위상이 올라갔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어떤 그 여론조사인지 모르겠는데 다수의 네. 여론조사에서 네네. 그 부산 지역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으로 민주당을 꼽고 있습니다. 네. 뭐 15일 리얼미터가 벌인 여론조사를 보면 네. 부산, 울산, 경남 유권자 중에서 50.2%가 지지하는 정당으로 민주당을 꼽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같은 질문을 서울 유권자들에게 던졌을 때 민주당이라고 답한 사람이 50.9%라는 점에 비춰본다면 뭐 거의 차이가 없는 건데 네. 반면 과거 새누리당인 자유한국당은 8.3%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아. 같은 조사에서 서울이 12.2%였으니까 네. 서울보다 부산 경남 유권자가 더 자유한국당에게서 좀 등을 돌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심지어 그 자유한국당이 한 자릿수 지지율을 얻은 거는 부산, 울산, 경남과 호남뿐이었습니다. 아, 이게 그렇군요. 또 오히려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보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 지지율이 오히려 더 높아서 12.1%였습니다. 네, 네, 네. 자, 지금 이제 리얼미터가 어제 내놓은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부산, 네네. 울산, 경남에서 문재인 37, 안희정 13, 안철수도 거의 13이죠. 12.9, 네. 홍준표 9.3, 유승민 6.3 이렇게 나왔던데요. 네네. 자, 어쨌든 그 지금 문재인 후보가 지금 부산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네. 37 이렇게 상당히 이제 높게 나오는데 그동안에 여러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번 대선 말고 지난 대선에서 이렇게 압도적 1위를 한 게 거의 없었죠. 네, 그렇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특히 지난 선거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표를 앞섰고요. 특히 네. 심지어 당시 문재인 전 대표가 부산 사상구 네. 국회의원이었는데 네, 네. 사상구에서조차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표를 따돌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압도적으로 다른 후보들을 앞서가고 있으니까요. 네. 확실히 이번만큼은 문 전 대표가 지역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홍준표 지사야 뭐 이제 막 대선에 시동을 걸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2.9%. 근데 안철수 후보도 좀 부산 분이지 않습니까? 고향이? 그렇죠. 그런데 12.9% 상당히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좀 실망스러운 득표입니다. 아니 득표라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그렇죠. 이게 사실 이거는 좀 지역에서 받아들이는 게 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네. 뭐 몇몇 분을 만나서 이전에도 물어보면 네. 대표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안철수 전 대표가 부산 사람 같지 않다고들 많이들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 뭐 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 말에 꽤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산에서 어쨌든 태어나고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나왔으니까요. 또 네. 부모님도 지금 또 부산에 사시고요. 네. 근데 안 전 대표에게서 부산 사람들이 하는 말은 부산 사람 같은 느낌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자면 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우직함이 안 전 대표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약간 어떻게 볼까요? 안 전 대표가 좀 수줍게 보이기도 하고 네. 선입관일 수도 있지만은 서울 사람 같다는 느낌을 안 전 대표에서 받는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아, 또 한쪽에서는 그 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준비된 멘트를 구사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이게 상대적으로 좀 자기 주장이 강한 PK 지역민들에게는 진솔함을 보이려면 좀 순발력으로 어필을 해야 하는데 안 전 대표는 그러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하, 그런 면도 있군요. 그리고 또 안 전 대표의 지지 기반이 사실 뭐 처음부터 부산, 울산, 경남 즉 PK가 아니었던 점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안 전 대표는 정치 입문부터 사실 지지 기반이 좀 세대였던 셈이잖아요. 2030이라는 젊은 층의 전폭적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에 들어선 안 전 대표에 비해서 문재인 전 대표는 좀 PK라는 진지 구축이 되어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동시에 그 안 전 대표가 몸담고 있는 국민의당에 대한 생각도 좀 무시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여전히 지역에서는 국민의당은 호남당이라는 인식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를 두고 좀 안 전 대표가 부산을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니냐 지적도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아까 그 좀 안 대표가 좀 약간 돌려서 얘기하는 또 준비된 거를 얘기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예, 간표다라고 그랬는데 반면 어쩌면 상당히 자유롭게 속 시원하게 얘기하는 이재명 후보 말이죠. 이재명 네네. 후보가 부산, 울산, 경남에서 상당히 낮게 나오네요. 전국보다. 네, 그렇죠.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이 여론조사가 잘못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흐름을 보자면요. 여론조사를 봐야 될 텐데 뭐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서도 많은 좀 인식을 많이 못 받는다는 것, 많은 지지를 못 얻고 있다는 게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정가에서 하는 것은 그 지역적 기반이 아직까지는 탄탄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문재인 전 대표는 그 캠프를 이미 꾸리고 있고, 그리고 그렇죠.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도 그 자발적으로 지지 선언이 이어지는 등 그 세력이 있는 반면에 네. 여전히 이재명 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제대로 된 변변한 캠프보다는 네티즌들, 누리꾼들의 자발적인 네. 활동으로 운영이 되는 면모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조직에 있어서도 역시나 그렇고, 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좀 지역에서 아직까지는 이재명 시장의 좀 속 시원한 그런 말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고 네. 한 그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아직은 호감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나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결속력, 그러니까 적극적 지지자들의 결속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호남에서부터 있는 그 경선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희망을 품고는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토요일에 그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에 그 황교안 국무총리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그 표의 약 30% 이상을 홍준표 지사가 가져간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오늘 YTN 조사인데요. 네네. 경남 지역, 부산, 경남 이쪽 지역에서 밑바닥 민심은 어떻습니까? 이 홍준표 지사에 대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쨌든 황교안 권한대행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갈 곳을 잃은 그 보수층 유권자들의 결속력이 홍 지사에게로 좀 쏠리고 있다는 인상은 저도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그 황교안 총리에 비해서 홍준표 지사가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은 좀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보시는 분들은 황교안 총리보다 그 홍 지사가 더 보수층 결집에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고요. 네. 또 사실 지금 지역민들이 어쨌든 마음을 줄 수 있는 보수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홍 지사가 그 범보수 진영을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인식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여론조사를 봐도 확인이 되는데 그 말씀하신 YTN 서울신문 엠브레인 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그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12% 지지를 부산, 울산, 경남에서 얻었습니다. 이게 자유한국당 후보 적합도 전국 평균이 11.5% 수준이니까 거의 뭐 전국 평균보다 약 10%포인트 가량 높게 나온 게 됩니다. 이거는 다른 지역보다도 특히 높은 건데 그 대구 경북도 홍 지사에 대한 후보 적합도가 16.8%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독 홍 지사에 대한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에 대해서 긍정한 것이긴 하지만 그 지지가 두터운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그 오늘 YTN 여론조사 보니까 안희정 후보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듯하다라는 건데요. 부산의 바닥 민심은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는 좀 그런 흐름이 없습니까? 물론 그 지역 유권자들은 어쨌든 뭐 야당 야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뭐 범야권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안 지사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를 두고 고심을 하는 분들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조직만 놓고 보자면 그 문재인 전 대표 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그 문재인 그 후보 부산 캠프 쪽에서 인재 영입이 급물살을 보이고 있는데 보면 뭐 부산 경찰청장을 맡았던 이상식 청장도 문재인 대표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고 2014년에 부산 지방선거에서 패한 뒤 그 정치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던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어제였죠. 그 15일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또 부산 서병수 현 부산시장 곁에서 함께 부산시정을 이끌었던 정경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도 문재인 전 대표 부산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네. 상대적으로 안희정 지사 측은 좀 이런 지역 명망가들의 그 캠프 참여는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고 일단은 그 과거 참여정부에서 함께 한솥밥을 먹었던 뭐 이해성 전 그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든가 뭐 그런 전 참여정부 인사들이 이제 이 안희정 후보 캠프에서 안희정 후보의 지역 선거 활동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오마이 TV가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막 본격적으로 지역 현장을 돌아다닐 텐데요. 정민규 기자도 부산에서 함께 하시죠. 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오마이뉴스의 부산 담당 정민규 기자랑 잠시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밤 9시 30분 타임에 정규적으로 매일 밤 평일에 하는 오연호의 대선 열차는 마지막이고, 오연호의 대선 열차가 이제 게릴라식으로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또 긴급 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선 현장이 주로 이제 낮에 펼쳐지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전화 통화도 해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기 섭섭하신 분은 아까 제가 알려드린 그 전화번호 있죠? 여기 지금 전화번호 나와 있죠?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저의 목소리와 함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생망 씨, 경선은 철저하게 싸우고 대선 때는 확실히 뭉쳐 불자요. 뭉쳐 불자요. 이거 어디 말입니까? 전라도 말입니까? 뭉쳐 불자요. 네. 이꿈님, 젊은 층이 이번 대선에서는 얼만큼 참여할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 주셨네요. 네, 전화가 하나 걸려왔네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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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화 받았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예, 경남 통영에 사는 김병선입니다. 아, 통영. 네. 네, 반갑습니다. 거기는 좀 더 봄이겠네요. 온도가 더 높아졌겠네요, 요새. 네, 여기는 조금 따뜻한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낸 조기 대선이 그야말로 이제 칙칙폭폭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이 대선판이 시작된 걸 보면서 뭘 느끼고 있습니까? 요즘 보면 네. 그 토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토론은 좀 깊이 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가지고 네,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토론을 좀 많이 좀 해서 국민 알 거리를 좀 더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탄핵 선고 전에 2차례 토론이 있었고 선거 후에 8차례 TV 토론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여준 이런 식의 TV 토론만 가지고는 흡족하지 않다. 유권자들이 네네. 판단하기에 이런 생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어떤 방식의 토론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뭐 시간대도 낮에 이제 많이 안 보는 시간대로 하시고 뭐 저기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저녁 시간이나 네. 그리고 시간도 뭐 1시간 반, 뭐 2시간 너무 또 음. 짧은 것 같고 네. 네, 질문지도 거의 뭐 문제지도 나눠주고 답을 하시는 네. 그런 거라서 이왕이면 이제 자유 토론으로 조금 해서 한 3시간 정도로 하면 낫지 않을까. 아하. 자, 바로 그런 주장을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공개적으로 했는데 말이죠. 네. 그 입장에 지지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자, 거기에 네, 대해서 이제 안희정 적극적인 후보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문재인 후보는 아직 그 적극적인 답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후보 스스로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입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가 조금 적극적이지 않으시니까 네. 예, 다른 후보도 조금 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네. 자, 토론을 자유자재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통영에서 전화 거신 네. 분은 여러 분야 중에 예를 든다면 교육, 경제, 국방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후보들의 얘기를
솔직하게 좀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서민들 살기 힘드니까 서민 네. 경제겠죠. 아, 서민 경제. 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토론을 자유롭게 하자는 말씀하셨는데 이런 4명의 후보 중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에는 누구를 찍을까 좀 마음의 결정은 해놓은 상태인가요? 네, 전 했습니다. 어느 후보를 왜 지지합니까? 전 이재명 후보를 아, 지지하고요. 예. 왜 지지합니까? 이재명이 왜 이재명입니까? 제일 서민 친화적인 후보고요. 네, 네, 뭐 그 정책들도 대부분 뭐 이제 사회 약자들이나 네, 서민들 뭐 그런 분들, 장애인 이런 분들, 농민 분들을 위한 뭐 정책도 많고, 네. 예, 저희 서민하고 제일 가까운 아, 후보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가 그쪽 지역에 갔을 때 직접 만나본 적은 있나요? 저희도 한번 강연 한번 간 적은 있는데요. 뭐 창원에서 했던 강연인가요? 예, 저 창원도 그거 제가 페이스북으로 봤습니다. 저도. 네. 그때 막 그 무대가 좁아가지고 무대 앞에도 막 사람들이 앉아 있고 그러더군요. 예, 많이 네. 오셨더라고요. 자, 이재명 후보의 여러 말 중에 이 말이 나랑 이재명이랑 통하는 것 같다. 그때 강연장에서 기억났던 말이라든지 혹은 이미지라든지. 뭐 이재용 구속하자는 말씀도 어느 후보도 하지 않은 말씀을 이제 네. 방송이나 뭐 강연장이나 이런 데서도 뭐 항상 똑같은 말을 일관성 있게 하시는 모습도 네. 뭐 좋았고요. 네. 적폐청산, 이걸 체제 해체, 이제 네. 그런 것들 항상 같은 말 하시니까 어느 영상을 보든 뭐 네. 오늘 영상을 보든 뭐 네. 어제 걸 보든 항상 같은 말이니까 예. 항상 저희가 봤을 땐 믿음이 가고 예, 일관성 있는 그런 주장 때문에 더 믿음이 더 가는 거죠. 네.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다면 재판에서 실형을 받는다면 사면해주지 말자 이렇게까지 다른 후보에게 제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지하셨겠네요. 그러면? 당연하죠. 어느 대통령이든 뭐 정치인이든 네. 어느 누구도 죄를 지으면 네. 죄값을 받는 게 당연한 거고 네. 어느 정치인인데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없거든요. 이재명이 예, 유일하다. 뭐 다른 분도 있겠지만 네. 심상정 제가- 후보 같은 사람은 그럴 수 그렇죠. 있죠. 그런 후보도 예. 네. 근데 당연히 법이 우선이 돼야 되고 어느 네. 누구랑 똑같이 똑같은 그걸 받아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안희정 후보에 비해서 지금 지지도가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낮게 나온단 말이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 뭐 인터넷도 보면 항상 그 조회수나 네, 댓글, 네, 호응도 이런 건 다 이재명이 엄청 높으시거든요. 이재명 네, 후보. 네. 그리고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 뭐 젊으신 분들이나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안 믿으세요. 왜냐하면 예, 응답률도 상대적으로 낮고, 예, 여론조사도 그 의뢰하는 분들의 생각이 많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아하, 예, 그렇게 그래서, 생각하시는군요. 예. 왜냐하면 저희 주위에 봐도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이 더 많은데 뭐 10%밖에 안 나온다는 거는 저희가 조금 못 믿고요. 예, 그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저희 주위에는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오케이. 자, 근데 말이죠. 이 지금 유튜브 댓글에 이런 의견이 올라왔어요. 세미나 킴님이 토론을 잘하는 아나운서를 뽑으면 대통령 잘할까? 그러니까 토론 잘한다고 해서 대통령을 과연 잘할까?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잘하는 듯이 보이는데 그런 사람이 말을 잘하는 듯 보이는데 그분이 과연 대통령 잘할까? 이 점에 대해서는 지지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공약이나 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뭐 경제 어떻게 했다 안보를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을 이제 토론을 위해서 듣고 싶은 거지. 네. 예, 그 사람 뭐에 대해서 뭐 살아온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런 걸 이제 국민들이 알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댓글에 시티보이님이 이재명 시장의 공약 이행률은 96%입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죠? 뭐 그런 걸 안 보신 그런 이제
뭐 기사나 그런 거 보신 분도 뭐 96%도 보시지만 네. 실제로 예전에 이제 뭐 유튜브나 그런 쪽에서 기사 동영상을 보셔도 예, 네, 뭐 네, 네.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자, 통영에서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오늘 이렇게 전화로 여러분들과 연결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바로 다른 분도 전화 주실 분은 이쪽 전화로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어제군요. 이재명 후보의 대변인이 재윤경 의원도 있지만 김병욱 의원도 대변인입니다. 대변인이 이런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게 뭐냐면 원고 없는 자유 토론을 하자고 문재인 후보 쪽에다가 제안을 한 겁니다. 자, 원고 없는 자유 토론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즉답을 피했지만 문재인 캠프의 신경민 TV 토론 본부장은 할 테면 해보자. 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후회할 거다. 문재인 후보도 자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토록 자신 있으면 한번 직접 해보자라는 이 성명을 오늘 또 발표를 했군요. 네. 자, 또 하나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 정책입니다. 저는 각 후보들의 교육 정책이 빨리 좀 정립되어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학제 개편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몇몇 후보가 찔끔찔끔 얘기했습니다만 종합적인 교육 개혁 공약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캠프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 중인데 아직 이제 더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하네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문재인 캠프의 공동선대 본부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청에서 그분이 혁신학교 운동을 최초로 이렇게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 5년간 혁신학교가 경기도만 해도 약 15%의 학교로 이렇게 확산되어가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이거는 또 혁신학교만의 열매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교육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우리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교 유치원 다닐 때는 굉장히 표정이 밝고 말도 잘하고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어가면은 이제 표정이 어두워지고 고등학생이 되어가면 말까지도 안 하는 이런 현상이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니던 그 아이들의 그 명랑함, 그 밝음이 중학생이 되어서도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유지되는 사회, 저는 이게 행복 사회라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덴마크에 가서 가보니까 왜 이 사회가 행복지수 1위의 나라인가 봤더니 아이들이 학교 교실에서부터 행복하더군요. 또 입시 지옥이 없는 거고요. 경쟁하지 않고. 근데 교실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보장되는 사회, 이건데 어쨌든 이런 사회는 교육에서부터 훈련이 되어야, 그러니까 교육에서부터 내가 행복하려면 내 옆 친구들도 행복해야 된다. 이게 몸에 배워야, 문화로 배워야 이게 사회 속에서도 그거를 구현하는 걸 텐데요. 이런 대교육 개혁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각 캠프에서 지금 머리를 싸매고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지금 정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마이TV가 조만간 이런 교육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네, 전화가 하나 걸려왔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수원에서 자영업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영업 하시면 그
몇 시에 문을 닫습니까? 밤에? 저희는 9시 반 정도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일의 시작은 몇 시에 하고요? 일은 9시에 시작합니다. 그럼 12시간 일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웬만한 자영업자들은 네.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거의 뭐 근무 시간이 10시간, 12시간씩은 아마 될 겁니다. 네. 종목은 어떤 겁니까? 그냥 유통업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요새 뭐 IMF보다도 더 못하다 이런 얘기들을 이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나고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느껴보는 경기는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고 솔직히 제 주변에도 이제 자영업자들은 뭐 최저 시급보다도 못 받는 사람도 많고요. 아무래도 뭐 생계가 굉장히 어려워서 뭐 100만 원 이하로 버는 사람들도 태반이고요. 요즘 워낙 불경기라.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촛불을 들었고 또 민주적인 정부를 만들자 그러는데 솔직히 많은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해서 내 삶이 더 나아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제가 자영업을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는 하고 있는데 그간 이제 그 이전 그 연달아 정권 이제 두 번의 정권이 이제 이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자영업자도 그렇고 근로자도 그렇고 너무 힘든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또 뭐 매해 계속 그러잖아요. 올해 경기가 최악이다, 올해 경기가 최악이다 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안 되고 또 이어간다면 내년에도 또 올해가 최악이다, 그 다음에도 또 올해가 최악이다 분명 나올 거라서 한 번은 정권 교체가 되고 새바람이 좀 불어야 뭔가 시도를 좀 해봐야 저희도 이제 자영업자든 근로자든 더 좀 삶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좀 안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자,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데 뭐부터 바뀌어야 조금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경제도 활성화될까요? 우리 직접 자영업 하시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제가 자영업을 함으로 인해서 가장 큰 건 갑과을 제도입니다. 갑과을 제도. 네. 아무리 뭐 제가 사장이라서 뭐 주변 사람들이 사장님이라고 불러도 저희는 어쨌든 대기업의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벌들이나 그다음에 대기업의 임원들이나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사원들도 자영업이든 아니면 비정규직자든 너무 막 그냥 뭐 험하게 대하고 강요를 시키고 그 흔히 뭐 옛날에 남양유업 사태처럼 뭐 밀어내기를 또 하고 자꾸 이렇게 악행이 계속 가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그런 게 좀 바뀌어야. 네. 자, 갑과 을 사이에서 조금 제대로 된 정상적인 거래 이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지금 이른바 경제 민주화가 바로 그런 이제 화두랑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각 후보들이 이런저런 그 경제 민주화에 대한 공약을 내세우고 또 거기에 적합한 인물을 영입하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문재인 캠프에서는 김상조 교수를 또 영입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말이죠. 물론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제 정태인 씨 등 이렇게 또 혁신적인 분들을 또 영입하기도 했습니다만 자, 여러 후보들 중에 지금 어떤 후보에 좀 눈을 더 주고 있습니까? 그게 제가 조금 솔직히 고민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전화를 해서 제 의견을 얘기해서 그 댓글이나 이런 거를 사람들이랑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말씀해 보세요. 저는 원래는 처음에는 이재명 시장님의 그 지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도 확연하게 보이는 성과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지지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이다 발언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고 뭐 촛불 때문에 촛불 집회 나가서 발언을 해서 지지율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냥 이재명 시장이라는 사람은 알게 되고 그 사람이 한 성과를 보고 언행을 보고 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아직도 그 경선을 그 등록을 못한 게
요즘에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저는 분명 이재명 시장님이 그런 성과나 여지껏 해왔던 거, 네. 약자에 섰던 거 이런 거를 많이 봐왔는데 저는 제가 희망하는 게 소통하는 대통령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4년 동안 네.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 때문에 네. 지금 이 판국이 온 거잖아요. 그냥 뭐 대화도 그쵸? 하지도 않고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이재명 시장님은 소통은 그 서로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TV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와서 말은 해주시면 네.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게 소통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자기 고집 물론 그 정치를 하시다 보면 자기 주관이 뚜렷해야 되고 네. 자기가 믿고 있는 그런 게 딱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은 요즘 들어서 너무 세게 계속 나가시는 게 아하, 그러니까 너무 자기 고집을 SNS 상에서 지지자들과의 소통은 잘하는데 그렇죠. TV에서 후보들 사이에 토론하는 거 보면 저런 자세 가지고 과연 소통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갖게 국감이든 뭐든 이렇게 보면은 아하. 자기 주관이 뚜렷한 거는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네. 이게 만약에 정말 최고 권력에 이제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갔을 때 내가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근데 다른 국민들이 만약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게 과연 소통이 될 수 있을까? 아하. 저는 좀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재명 후보에 주목했는데 지금 누구랑 헷갈립니까 이제? 그러니까 세 분 중에서 너무 헷갈리는 거죠. 문재인 후보님은 네. 솔직히 제가 그간에 봤을 때 좀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었던 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고 네. 안희정 지사님은 좀 지금 지지율이 제가 봤을 때 보수 세력이 너무 껴있는 것 같아서 좀 그게 저는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재명 시장님한테 마음이 더 가는 건 맞는데 네. 계속 걱정이 되다 보니까 네. 처음에 무조건 이재명 시장님이 시장직을 정말 훌륭하게 했으니까 대통령직도 훌륭하게 할 거야라는 했는데 요즘 들어 너무 센 모습 보이니까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과연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 건지 아니면 저만 이렇게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건지. 뭐 상당히 날카롭게 보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독자 댓글에 벤자민님이 잘 보시네요. 이렇게 해주셨고. 더 이상은 이제 소통이 안 되는 대통령과 이게 이제 세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뭐 90년대, 2000년대 초반처럼 그냥 대통령이 뭘 하든 말든 국민들은 신경도 못 쓰고 그냥 이랬나 보다 저랬나 보다가 아니고 이제는 네트워크 때문에 뭐 지금 뭐하고 심지어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바로바로 나오고 상황에서 그렇게 소통이 원활한 지금 우리 세상이 왔는데 자,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TV 토론에서 너무 치열하게 하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니까 김국한 씨는 경쟁적 토론에 웬 소통 이야기냐? 경쟁적 토론은 토론식으로 좀 치열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솔나무님도 그런 의견을 주시고 그런데. 네, 그거는 맞습니다. 이게 경선이고 토론이기 때문에 자기 주관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이제 뭐 설득을 시키든가 국민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재명 시장님이 지금 토론을 하기 이전에도 모습을 보면 이제 유튜브에 많은 영상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님이 레전드라는 영상이 물론 좋다는 반응이 물론 많습니다. 물론 많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세게 나가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얘기, 그 예를 들어서 그 JTBC에서 나왔던 그 1월 이제 신년 토론 이제 전원책 변호사랑 토론했을 때 물론 전원책 변호사님이 실수를 한 거라고 생각은 많이 들긴 하지만 그때도 이재명 시장님은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누구 하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 늘 자기가 똑같이 강조하는 뭐 내가 너무 세다? 우리 어머님이 폭행을 당했는데 못 참느냐? 저는 그 모습만 보고 얘기했던 게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늘 똑같이 우리 어머님이 폭행을 당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세게 나간다. 뭐 이렇게 너무 좀 자기 포장을 좀 계속 하시는 부분도 있고. 자, 김유님은 공감을 표시했네요. 네, 잘 봤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김남은님도 좀 포용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반면에 유지훈님은 지금은 경선 과정입니다. 경선은 치열하게 해야 되며 제대로 된 치열하게 해야
제대로 된 네. 인물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네. 아주 좋은 고민이십니다. 계속 옆 사람들이랑 토론해 가면서. 근데 아까 그 누군가요? 솔나무님이 이렇게 이제 또 아까 얘기하셨어요. 스스로 미디어가 되어야 많이 보입니다. 스스로 미디어가 되어서 많이 네.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보입니다. 우리 모두의 또 자세이지 않을까요? 이제 옆 사람과도 상의하고 다양한 채널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좋은 고민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네. 이재명 시장님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만약에 경선 혹시라도 끝난다면 네. 상대방의 얘기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정말 이제 원하는 소통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높으신 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네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분은 지금 고민 중인. 어쩌면 상당히 지금 우리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 분들은 즐거운 고민일 수 있습니다. 이 후보, 저 후보, 저 후보, 다양한 후보들이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아까 제가 교육 얘기를 하다가 잠깐 중단됐습니다만, 그래서 최근에 조희연 교육감이 이 대선에 나서고 있는 대선 주자들을 향해서 이런 식의 교육 개혁은 어떻습니까? 라고 발제를 한 게 있습니다. 핵심은 이제 대학 교육부터 바꾸자는 건데요. 입시 지옥, 그다음에 치열한 교실 내 경쟁,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이 대학의 서열화 때문에 있다. 그래서 국공립 대학을 통폐합하는 문제, 그리고 사립학교를 공영형으로 만드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나중에 다른 전문가랑 함께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내일 하죠. 뭐. 아니요, 괜찮습니다. 내일은 안 됩니다. 그래요? 예, 자, 어디서 사시는 누구십니까? 예, 충남 공주에서 하는데요. 네네. 예, 쭉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그냥 한학합니다. 한학. 한학을 하시는구나. 예. 아유, 네. 저는 네네네. 촛불 요번에 11월, 12월 이렇게 되면서 네네네. 그 전까지는 문재인 씨를 지지했었어요. 근데 이제 1월 지나면서 네. 저는 이제 이재명 씨로 마음을 잡았거든요. 금방 전에 전화 가신 분이랑 상당히 좀 반대편이군요. 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사드거든요. 근데 그 사드를 갖다가 분명하게 철회하겠다라고 하는 네. 그것 또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제 그 안보라든가 외국과의 관계, 네. 북방 그런 문제지만 네. 또 이 내치 문제에 있어서도요. 지금 보면은 문재인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선한 분이잖아요. 네. 엄청 선한 분이지만요. 그 선하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국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네. 너무 약해요. 저는 전 사실은 TVN 이런 걸 안 본 지가 꽤 오래되는데 네. 작년 1월에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게 전쟁 난다고 하는데 네. 준비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일어나려면 우리나라는 몇십 번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 정부 그 여론에서 네. 이제 안보파리 하는 거고 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게 그 여론에서 계속 지금 좀 보면 여론조사 지지율 1위, 대세 뭐 이제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 새누리가 200석 넘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또 몇 달간 TV를 또 봤어요. 특히 이 오연호 씨 이렇게 나오는 이 오마이 TV 막 광주로 어디로 막 사방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막 가슴을 엄청 졸였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유 문재인 딱하지 민주당 저 어떻게 되나 막 이렇게 걱정은 엄청 했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지금에 와서 보면 말이죠. 제가 왜 이재명 씨 쪽으로 이렇게 이 마음을 정했냐면, 이 문재인 씨가 이제는 이가 말하자면 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오연호 씨 이 오마이 TV에서 막 이거 200석 넘는 거 막아야 된다. 하자면 막 그냥 모두들 그랬거든요. 어디 오마이 뿐이겠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4.13 총선에서 심판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놨는데 그 이후에 이 방향이 보면요. 지금 사람들 토론회가 뭐 어떻고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 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 문재인 씨 입장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지금 문재인 씨가 완전 갑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이 지금 저번에 JTBC에서도 토론하겠다. 뭐 지금 토론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몇 번이나 바꿨어요. 그러니까 탄핵 전에도 탄핵 때문에 탄핵 끝나고만 나면 말하자면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도 또 안 하잖아요. 계속 그래요. 제가 보기에 문재인 씨는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진짜 좋은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요, 당신 자신이 그렇게 좋은 분이지만 그런 성품을 갖고서는 우리나라 못 다스려요. 그래서 좀 분명한 이재명이다. 예. 사드 반대도 확실하게 하고. 예, 그것뿐만 아니죠. 지금 이렇게 공약이라든가 그런 걸 가만히 보세요. 저는 그 전에 불과 작년만 해도 사람들한테 문재인이 나를 써주면 내가 문재인 대통령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그렇게 생각 안 하냐면요. 작년 재작년부터 문재인 씨가 아주 유능한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말하자면 쭉 픽업했잖아요. 영입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이 캠프가 너무 커요. 그래서 지금 막 사방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면요. 삼국지에 꼭 나오는 누구를 연상하냐면요. 원소라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원소 있죠. 원소하고 조조가 그 당시 체력이 작았고 원소는 가장 거대했었거든요. 못 움직여요. 등치가 너무 커서. 지금 그걸 갖다가 안희정 씨도 그렇고 이재명 씨도 지적하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 문재인 씨는요. 지금 무지 말하자면 전략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세력에 제가 보기에 한 10분의 1이나 20분의 1로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는 음식도 말이죠. 음식도 이 음식 저 음식 막 한꺼번에 먹으면 나중에 탈나고 설사한다 이거죠. 그렇죠. 오효도 씨 진짜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맛있는 볶음밥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너무 섞다 보면요. 이게 볶음밥인지 짬밥인지 개밥인지 알 수가 없게 돼버려요. 곤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씨를 위해서 만약에 제가 충고를 한다면 10분의 1, 2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재인 씨가 이 말을 자꾸만 바꾸지 말고 전략적 모성이니 이런 말들은
그건 그 후보로 나온 사람이 해야 할 말이 아니죠. 보세요. 그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네.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합니까? 네. 그것이 국민에게 관심을 사지 못할 말인데도 하잖아요. 네. 지금 그 문재인 씨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하. 문재인 씨는 지금 보면요. 네. 제가 보기에 그 당신이 워낙 선한 분이니까 사람들이 네. 좋아서 많이 따랐거든요. 네. 그리고 예전에 약한 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이 캠프는요, 안 그래요. 지금 이 캠프가 작년, 재작년에 영입된 사람과 어떻게 다르냐면요. 네. 지금은 문재인이 갑이라고 보고 몰려드는 세력들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 이창재 시청자님이 제가 보기에도 문 후보가 대권을 잡으면 한 자리 해보려는 사람들이 수만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렇게 몰려오고 있잖아요. 과연 탕평 정대한 인사가 가능할까요? 이런 그건 불가능해요. 제가 보기에는요. 네. 이 문재인 씨 지금 이제 골머리 아파요. 네. 지금도 골머리 아프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씨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네. 저는 그렇게 사람을 많이 데려고 오는 것도 문제지만 네. 또 문제가 뭐냐면 네. 지금 문재인을 그동안 지켜주고 문재인의 앞장서주고 했던 표창원 또 바로 며칠 전에 문제가 됐던 네. 그 디자이너 누구죠? 예. 그분. 네네네. 하자면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야 돼요. 자기가 막아줘야 돼요. 아하. 도대체 리더가 돼가지고 네. 나를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들 안 막아주면.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누가 그를 위해서 앞장을 서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문재인은 어떤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싹 뒤로 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할 일이 있으면 아주 빛나는 데는 딱 나오거든요. 네. 그게 며칠 전에 그 탄핵 딱 됐을 때 팽목항 가가지고 네. 거기서 얼마나 공격당합니까? 그런 거 여론에서 하나도 안 보여주잖아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팽목항 가서 환영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했어요? 과거에 그가 힘을 갖고 있었을 때에 민주당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적당히 새누리랑 타협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대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여준 그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 민주당이 약해서 그렇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뭐가 약합니까? 네. 지금 민주당은 제일 강한 당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문재인은 가장 말하자면 최고의 옛날 이해찬과 똑같아요. 예, 또 전화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독자 댓글에 말이죠. 우리 충청도의 훈장님 말씀이 아주 구수하시네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송소유님이 아우 말 잘하신다 이분. 근데 또 댓글에 막걸리 한잔 하셨냐고 여쭤보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 술 안 합니다. 평상시에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죠 아까? 아까 이름 말 안 했는데요. 네. 추만호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나중에 구수하게 말씀을 잘 하시니까 또 나중에 오연호의 대선 절차에 또 연결합시다. 네. 예, 제가요. 이거 한 마디만 할게요. 네. 저는 요번에 그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이 될 거라고 봐요. 아 그렇군요. 그 이유는요. 네. 지금 그 TV 토론 3번 했잖아요. 그런데 특히 TV 토론 3번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게 이 오마이 TV 토론이었거든요. 네. 그것은 17분이나 되는 시간 자유롭게 준 그 시간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뭐라고 할까? 다른 토론에서 보지 않는 그렇게 특이한 컨셉. 예를 들면 시청자 전화를 받는다든가. 그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조금 파이였지만. 너무 많이 걸렸지만.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재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요. 앞으로 TV 토론할 때 그 얼굴을 한번 잘 보세요. 얼굴을 보면 이재명은 정면을 바라보고 절대 원고를 거의 안 읽어요. 뭐 확인하거나 상대한테 이런 말씀하셨죠라고 물을 때 말고는. 이재명과 눈을 맞춘 시청자들이 그동안 3번이었어요. 그런데 3번 중에 먼저 본 토론, TV 토론은 전 국민이 본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추 선생님. 그게 앞으로 계속되면요.
사람들은 세력이니 뭐니 막 얘기하지만요. 그거 순식간에 알겠습니다. 사라집니다. 네. 햇볕 한번 뜨면 눈 아무리 쌓여도 다 녹아요. 마찬가지로요. 알겠습니다. 이재명의 눈을 사람들이 계속 보게 되면요. 네. 그 원고지 읽는 문재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예, 마무리하고요.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길게 해서.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오늘 전화 걸러 오신 분들이 참 고민이 깊으시네요. 네. 여러분 어디에서 이렇게 생생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까? 오마이뉴스가 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게 우리의 모토인데요. 모든 시민은 대선 주자다. 우리가 대선판을 만들어간다. 그런 모토로 지금 대선 열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이제 마쳐야 될 듯한데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십니까? 네. 서울 방이동에 사는 사람입니다. 방이동. 네. 제가 지금 방송을 네.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앞에 어떤 분들이 통화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이제 끝날 시간이 됐는데 이제 치열하게 우리가 일찍까지 왔는데, 자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좀 늦게 들어가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분 정도 통화하는 것만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토론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앞에 두 분은 좀 이재명 지지자이신 것 같아요. 네. 이재명 지지자분들이 대부분 토론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셔요. 이재명 후보님이 토론을 많이 말씀하시니까 아마 지지자분들도 그거에 자신 있다 생각해서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재인 그 전 대표 후보님도 토론도, 그러니까 그 전 경선에 비해서 지금 2번 토론이 오히려 늘은 걸로 저는 알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그 대통령 후보 뽑을 때보다도 2번 늘었다고 보면은 그렇게 뭐 적은 건 아닌데 자꾸 토론으로 그러는 거는 조금 한쪽으로 토론을 못한다는 문재인의 그런 그 프레임 같은 것도 작전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보면 스케줄을 보면은 계속 어딘가 전국을 다니면서 각 분야의 뭐 오늘은 그 뭐 육아 그 엄마 무슨 뭐 그 직장맘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또 정책 토론하시고 질문 받고 그거에 대해서 또 답변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다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챙겨보면은 어떤 정책을 뭐 구상할 거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꾸 이렇게 여러 명이서 하는 것만 선호하시는 건, 물론 이제 뭐 이 토론이 이재명 후보님의 강점이다 보니까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문재인 후보 이쪽은 보면은 캠프를 이렇게 만들기도 전부터 뭐 친문 패권이다, 친노 패권이다 이런 뭐 그렇게 뭐 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캠프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캠프에 문재인은 괜찮은데 캠프 사람이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좀 몰아가는 그런 거를 사실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제 이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뭐 캠프도 만들지 않았는데 캠프를 벌써부터 비난을 하면 이거는 너무 캠프 쪽을 좀 무력화시키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억울한 심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측근이나 이런 그 캠프 쪽에 친노 제외하고 친문 제외하고 뭐 외부에서 자꾸 영입하면서 뭐 중도, 이제 당내에서도 중도 쪽에 사람들을 많이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다 자기 패권들을 다 캠프에 세우지 누가 그렇게.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도 공격을 계속 받다 보니까 자기 검열을 하는 거예요.
이 문캠프 통해서 자기 검열을 스스로 하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 쳐내고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자꾸 영입을 하니까 또 외부에서 영입한 사람들은 또 과거에 무슨 말 했나 무슨 행동했나 언론이 다 주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캠프 뭐 일이니까 뭐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지지자 입장에서는 그게 지치거든요. 그렇군요. 방어를 하다 보면 지치고 또 어떤 때는 언론이 너무 해도 너무한다. 무슨 뭐 자문위원까지 성직자 뽑듯이 잣대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 뭐 무슨 박근혜 대통령 되기 직전까지 경제자문을 했던 분을 영입했다고. 김광두 교수님. 그분은 네네. 그런데 이제 박근혜가 대통령 되면서 바로 이제 거기서는 빠져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경제 정책을 비판했던 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분마저 무슨 성직자 잣대처럼 이렇게 했는데 할 수 있겠냐, 과연 이렇게 막 이러면서 공격을 한다는 거는 저는 그러면은 자문위원까지 그렇게 엄격하게 하면은 말 한마디 이렇게 저기 하고 이거는 사실 뭐 이렇게 학원도 보따리 선생님이 있으면 실력 있으면 요 학원 가서 강의하고 또 저 학원 가서도 강의하고 이렇게 팔려다닌다기보다는 능력 있으면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 선생님으로서. 저는 그런 차원으로 보지 그 전문가를 뭐 말 한마디를 저기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과연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누구를 자문위원으로 모십니까? 신부님을 모십니까? 그 목사님인들, 신부님인들, 뭐 이렇게 완벽합니까? 인간인데 저는 그런 잣대에서 너무나 잣대가 틀리고 엄격한 기준에 문캠프나 이쪽에서는 자꾸 또 친문 빼야 되고 뭐 누구 빼야 되고 그리고 또 외부에서 영입 인사들은 또 중도 성향의 어떤 보수 선생님 그런 사람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근데 이제 함정에 빠지는 것 같아서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알겠고 알겠고. 자, 아까 다른 분들이 이제 왜 그 안희정, 이재명 지지하나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 선생님은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거지요? 네. 어떤 점에서 현재 그 다른 후보보다 더 이번에 대통령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님 뭐 선명성도 좋고 뭐 그렇지만 저는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문재인은 원칙만 지키면 바로 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떤 뭐 외유 내강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겉으로 보이는 선명함은 없고 좀 어우늘하고 답답하긴 하지만 또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칙으로만 모든 건 원칙만 지키면 돼요. 법만 지키면 되고 지금도 법을 안 지켜서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법을 안 지키고 법이 불리운하니까 문제가 생긴 건데 저는 문재인 후보님은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좀 어느라고 답답할 수 있지만 원칙만 지키면 나란 어떤 부분에서든 뭐 원칙만 지키면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가 떨어진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칙만 지키면 나라는 바로 씁니다. 원칙은 지킬 듯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가 사실은 다른 후보에 비해서 여러 가지 공약과 정책을 선제적으로 많이 그 다양한 방면에서 지금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이 공약은 참 마음에 든다 하는 건 어떤 건가요? 정책이나 공약 중에. 저는 뭐 일자리 공약도 무슨 숫자가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일단은 숫자에 저는 이제 뭐 가중치를 주는 건 아니고요. 일자리 공약 사실 청년 실업 문제가 상당히 문제거든요. 지금 저는 이제 대학생 딸들이 있는데 취직이 안 되니까 계속 공부를 해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자기가 맞는 분야는 너무 조금 먹고 그리고 주위 친구들도 취직을 못하니까 결국은 대학원 들어가고 또 뭐 어디 다른 데를 들어가고 우리 딸들도 다시 또 대학원을 들어가고 뭔가 그러니까 취직하기도 너무 힘들고 일단은 일자리가 많아야 청년 실업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그 부모들도 빨리 그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그에서 좀 벗어나서 노후를 좀 대비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일자리가 다 노인 문제까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문재인 후보가 공약한 것 중에서 저는
치매 그 환자들에 대한 국가 지원을 네. 좀 더 강력하게 해서 거기에서 네. 좀 벗어나게 하고 싶다. 이제 그런 게 저 같은 경우 이제 친정 아버지가 한 5년 동안 병원에 계시면서 거의 뭐 집안채를 이렇게 저기 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가족들이 아하. 다 동원이 되면서 정말 내 생활도 없고 그렇죠. 그 부모는 부모대로 고통스럽고 경제적인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거기 뭐 1시간 넘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비용이 또 네. 또 간병인 비용이 또 이 병원비보다 더 많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근데 가족의 문재인 고통을 후보님의 당해봤기 예. 때문에 치매 치매. 국가 책임제 네네. 예, 이 문재인 그리고 정책이 좋다 이거죠. 예, 그리고 문 후보님 그 아내 되신 그 여사님 네네네. 그 김정수. 친정 어머님이 네네네. 그 친정 어머님이 약간 치매로 네네네. 고통을 지금 받고 계신데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더 관심을 아하.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거를 이제 겪어본 사람으로서 그것도 마음에 들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일자리가 마음에 들고 그 부분도 마음에 치매에 관한 네네. 그런 것을 고통을 좀 덜어주신다고 하니까 네. 그것도 좋게 생각을 합니다. 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오마이 TV 네. 대선 절차 네.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전화 연결이 오늘은 많이 왔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오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게 오연호의 대선 열차가 지금까지 한 달간 이렇게 밤 9시 30분에 이렇게 쭉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밤 시간에 생중계를 하는 거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지금 전화 통화한 것처럼 시청자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방법을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것을 이제 오마이 TV 전체 프로그램에 어떻게 확산시킬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고요. 자, 그래서 매일 밤 평일 9시 반부터 시작하는 이제 대선 열차는 오늘로써 끝나고요. 오연호의 대선 열차, 오마이 TV 대선 열차 이게 이제 낮 시간과 밤 시간을 옮겨 다니면서 게릴라 방식으로 합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 후보들이 함께 광주에서 합동 토론회를 한다. 당연히 낮 시간에 하겠죠. 그때는 이제 광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윤선 기자, 박정호 기자, 제가 함께 이른바 오장박이 세트가 되어가지고 생생하게 현장을 얘기하고요. 또 내일 같은 경우에 지금 TV 토론이 종편 3사 주체로 좀 돼 있죠. 1시 반부터 내일 TV 토론은 3시 30분까지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이 TV 토론이 끝나면 3시 10분까지네요. TV 토론 끝나면 바로 오연호의 대선 열차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제 전문가들도 연결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오늘처럼 이렇게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밤낮으로 옮겨 다니면서 중요한 전환점에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이 실험을 한 달 동안 하면서 저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오마이 TV를 발전시키려면 어떤 점을 우리가 더 고려해야 되고 또 이 시청자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점이 고려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 수가 있었는데요. 다 모두들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짱돌님, 피터님 등등 뭐 캐서린님 해외에서 국내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이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으로 오마이 TV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일 밤 하는 이 프로그램이 이제 낮과 밤을 옮겨 다니면서 또 저 혼자가 아니라 오마이 TV에 우리 장윤선 기자, 박정호 기자와 함께 이렇게 되면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여러분에게 선보이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고민의 절절함이 참 좋습니다. 네, 이런 마음을 나누는 장도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밤 시간에 한번 차분하게 전화로 이렇게 소통하는 거는 계속 유지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늘과 같이 이렇게 전화 통화 전에는 우리가 카카오톡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매끄럽지 않는 측면도 있었는데 전화 통화 이거 괜찮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좀 분명하게 소리도 들리고 끊기지도 않고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그 좋은 의견 주시고 이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선보일 거고요. 김종두 씨님, 네, 오마이를 공중파에서 보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JTBC가 지금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만 이 JTBC 운영하는데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든다는 거 아세요? 다 공개된 얘기입니다만 작년에만 해도 JTBC가 500억 적지 않았다고들 하잖아요. 그에 비해서 오마이TV는 어떤가요? 비록 적은 소수의 인원이지만 그리고 인프라도 보잘것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지난 20회의 촛불을 단 1초의 쉼도 없이 다 우리가 생중계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비록 작은 TV지만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자부심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유지훈님, 여기도 토론장입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토론했죠.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 5월 9일 그날이 올 때까지 정권 교체 봄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이 토론의 장을 활짝 열어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정권 교체가 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또 하나의 시작이죠. 이 새롭게 우리 촛불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부가 과연 촛불 민심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토론이 감시가 끊임없이 계속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자리에 오마이뉴스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유지훈님 감사하고요. 양현성님 오마이TV 고맙습니다. 네, 박성환님 오늘 실험 매끄러웠음. 그랬나요? 박성환님 이런 전화 통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화 통화 보통 이런 방송국에서 하면 중간에 걸릅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말, 막 술 취해서 이거 하시는 말 이런 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걸려온 전화의 그 목소리에 담겨 있는 고뇌, 숨결, 아픔, 사랑, 희망 이것들이 아주 절절히 이게 넘쳐나는 거. 이게 참 그 우리 오마이뉴스의 그 글로 보는 거랑 또 달라요, 그죠? 네. 목소리로 이렇게 절절하게 듣는 게 글로 보는 거랑 또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마이TV, 오늘은 오마이 라디오적인 성격도 있었죠. 이런 거 함께 오마이뉴스 사이트랑 종합적으로 가져가는 거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늘 함께 사랑해 주시고 첫 번째 오프닝을 열어주시는 짱돌님, 네, 저는 오연호 대표의 적극 찬성입니다. 네, 뭘 찬성하냐면 앞으로 종종 저녁에도 우리가 낮에도 하겠지만 저녁에도 이러한 시청자 참여형 이런 거를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내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종편 3사와 연합뉴스TV 그리고 MBN을 통해서 1시 반부터 3시 10분까지 TV 토론을 합니다. 그 TV 토론이 바로 끝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처럼 네 후보의 TV 토론을 평가하는 오연호의 대선 열차. 그래서 내일 3시 1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